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BBS 불교 방송에 전해왔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선 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33번의 타종 행사가 봉행됐습니다. 호국 성지 밀양 표충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를 기리는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한중 수교 26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표적인 승가 교육기관이 상호 유학생 제도 신설을 추진합니다. 매주 일요일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면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티베트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존자가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특별 메시지를 BBS 불교 방송에 보내왔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우리나라의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온 티베트 하우스 코리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남북 정상의 만남이 남북 사이의 신뢰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은 세계적인 무장 해제와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한 운동가로서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BBS 불교 방송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세계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존자의 특별 법문인 람림버페를 BBS TV를 통해 방송해 불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분단의 상징,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악수의 장면.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만난 남과 북의 두 정상은 미소 띤 얼굴로 굳게 잡은 손을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판문각에서 걸어서 남녘 땅을 넘은 젊은 북한 최고 지도자는 짧은 만남의 순간 특유의 쇼맨십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돌턱을 북쪽으로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두 정상이 몇 초 사이에 남북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화동이 새 시대를 열자는 의미에 한아름의 꽃을 품에 안기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공식 환영 행사는 시작됐고 전통가락 봉황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정상은 3군 의장대 앞에서 사열을 받으며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만남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 나가는 계기가 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대장정의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디딤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는 육자회담 관련국 간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현안을 놓고 긴박한 외교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 중순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첫 만남과 함께 평화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11년 만에 재개된 이번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와 뚝심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됩니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주창한 베를린 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김호준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관련국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미국의 단호한 대응으로 북미 대결 구도가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 대통령은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엔 실현이 어려워 보였지만 문 대통령은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답해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 사이 미국과 북한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여는 돌파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면서 중대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면서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였고 북한은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화답했습니다. 급진전된 남북관계는 특사 교환으로 이어져 오늘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키는 운전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벤트 성격인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면 남북 화해와 평화의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경우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 교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이 좀 오고 가는 문화가 좀 활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간절하게 그때 당시에 그 영통사업보건단장으로서 있었던 주인공으로서의 그렇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희망의 여정이 판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만들어낼 결실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선 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타종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종단의 주요 스님들과 함께 33번의 타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청아하면서도 웅장한 범종 소리가 조계사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33번의 종소리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33번의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에서 33번의 타종은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가지 몸으로 분신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남북 정상회담의 원만 성취와 비핵화 정착을 발언했습니다. 이 종소리가 사바세계에 널리 퍼지고 그리하여 불보살님이 가피해 주시고 또 천룡팔부가 개호하는 가운데
남북의 회담이 원만히 성퇴돼서 이 나라의 비핵화가 정착이 되고 그동안 불교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정상회담 성사 이전부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왔고 정상회담 이후 민간 교류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사찰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예불 시간에 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렸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오늘은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전국 사찰에서 33번의 타종이 같은 시각 일제히 울려 퍼지는 등 불교계가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나라 민족 모두에게 희망을 성취해주는 그러한 소중한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민상들이 편안하고 희망을 갖기를 기원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남북 정상회담. 불교계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모아 한반도 평화 통일 분위기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이 당초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MBC PD 수첩에 대한 규탄 결의 대회를 잠정 유보했습니다. 조계종은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안정과 국론의 통일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불교 파괴 왜곡 편파 방송 MBC 규탄 결의 대회 개최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PD 수첩이 예고 방송에서 드러났듯이 과거에 종결된 사건을 포함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혹 수준의 황색 저널리즘식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범불교도 결의대회 개최 등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조계사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그룹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 자리에서 조계사와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소외계층들을 함께 돌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종현 동아소시오홀딩스 사장은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취한 이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동아소시오홀딩스는 향후 조계사가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인적, 물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5월 14일에 열릴 자비의 선물 전달식에도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참여해 경찰관들에게 에너지 음료와 이온 음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호국 성지 밀양 표충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를 기리는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밀양시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충절의 고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울산 BBS 김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호국성지 표충사에서는 올해로 549회째를 맞은 호국대성 사명대사 춘계향사가 봉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기여대사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인 성파 스님이 참석해 사명대사를 추모하며 밀양시가 유교와 불교 등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추앙받고 있는 스님의 호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유교다 불교다 종교를 떠나서 밀양 시민 전체는 이 사명스님을 모시고 이 밀양시가 조선 팔도에서 충절의 고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그래 해왔지만은 더욱더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시작된 이번 향사는 불교 제향인 종사 영방과 유교 제향인 석전의례 형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석전의례에서는 박일호 밀양시장이
초원관을 맡아 제를 올렸습니다. 박 시장은 밀양 출신인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큐 드라마 제작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드라마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명 선사를 선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충계 향사는 그런 의미에서 사명 대사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고 더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표충사는 사명대사 관련 유물 200여 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달 초 다큐 드라마 사명대사 고불식을 여는 등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호국성지 제악산 표충사에서는 이러한 사명대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호국 애민 정신을 후세대에 계속하여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살아 숨쉬는 표충사가 충절의 고장 밀양의 대표 호국 성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한중 수교 26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표적인 승가 교육기관이 상호 유학생 제도 신설을 추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중국불교협회 회장 학성 스님을 만나 황금유대 21주년을 맞은 올해 실질적 인적 교류의 새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산하의 승가 교육기관과 중국 불교협회가 관장하는 중국 불학원이 상호 유학생 제도를 추진합니다. 종단 승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국 불교협회장 학성 스님을 만나 상호 승려 유학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현지 의견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과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해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 스님이 함께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로써 21년 전 고 조박초 전 불교협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 불교 교류의 황금 유대는 실질적 인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 정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중국과 한국의 불교도의 우호 정진과 상호 이해를 위해서라도 한국 성녀와 중국 성녀가 상호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 등의 다양한 실질적인 교류 사업이 진행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불교협회장 학성 스님은 상호 유학생 교류에 대해 즉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인류 정신 문명으로서의 불교 사상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제도 도입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所以我觉得这除了婚事文化，除了教育的内容，那么现在这种教育的这种精神，我觉得可能是更加的宝贵。那么也就是我们佛教常常所讲的这种慈悲心，那么我觉得这慈悲心，那么就是最重要的、最善良的我们一种教育的一种精神。 조계종 승가교육 대표단은 한중 승가교육 교류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4박 5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도착과 함께 제일 먼저 만난 이는 국가종교사무국 우파 부국장.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중국 불교협회의 상위 기관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파 부국장은 양국 승려 유학제도 신설에 공감을 표하고 조속한 시기에 답변을 주겠다며 대표단의 중국 방문을 반겼습니다. 您这个院长啊和各位高僧大德此次来访，就开了一个很好的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와 공부하는 유학생은 7만여 명에 이르지만 양국 스님 유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상호 승려 유학 제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10명 정도의 스님을 선발해 상대방 국가에 유학을 보내면 해당 국가가 학비와 체제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년지 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 조계종 승가교육 대표단의 이번 방중이 양국 불교문화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연등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서포터즈 소속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이 내일부터 서울의 전통사찰 진관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합니다. 연등회 홍보대사인 글로벌 서포터즈 소속 외국인과 국내 대학생 등 60여 명은 내일과 모레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과 국내 대학생들은 걷기 명상, 연등 만들기 등을 함께하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때 선보일 전통 놀이와 단체 율동을 배웁니다.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는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연등회 행사에서 외국인 안내와 거리 질서 유지,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연등회 홍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올해로 5년째 국수 공양이 이어지면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 계족산 품안에 자리한 천년고찰 정해사. 아침부터 공양간에서는 사찰 신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호박과 당근, 버섯은 곱게 채를 썰어 준비하고 펄펄 끓인 물에 국수를 풀어 넣습니다. 알맞게 삶아진 면을 건져내어 곧바로 찬물에 담근 뒤 손으로 비벼 헹구면 어느새 쫄깃한 면발이 만들어집니다. 곧이어 그릇에 면을 담고 무와 다시마를 넣어 푹 끓여 우려낸 육수를 부어냅니다. 여기에 잘게 썬 김치와 고명까지 올리면 따끈한 잔치국수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먹음직스런 국수가 차려질 즈음 입소문을 들은 등산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하나둘 공양간 안으로 모여듭니다. 어느새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잔치국수 한 그릇을 받아든 이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가정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 정해사에 국시보시를 한다는 것을 국수보시를 한다는 걸 아시고 몇 차례 하기들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찰 신도들이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대접한 지 5년째. 음식을 대접받는 이들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마음 역시 즐겁고 보람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수 맛을 보시러 오시는 분은 매주 50에서 한 80분 정도 되시고요. 국수 재료는요, 순수 천연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수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봉사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국수 공양을 통해 대중에게 보시하겠다는 주지 지우 스님의 발심에 신도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보시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셔서 국수를 드신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지금은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신다면 순천 정해사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청아한 범종소리가 어우러지는 도량으로 보물 제804호로 지정된 대웅전이 유명한 천년고찰입니다. 정해사는 통일신라시대 말에 보조국사 최증선사께서 창건하셨고 제2창건은 해철국사께서 창건 중창하셨다는 기록이 대웅전 상량문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순천 정해사 신도입니다. 국수 공양은 매주 일요일 날 합니다. 저희 정해사로 국수 드시러 오세요. 자비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순천 정해사. 갈수록 인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정해사의 국수 공양은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포교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부산 동래구 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래구 연합회는 자비함에서 제15회 임진왜란 호국 영령 추모와 경로잔치를 봉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청소년 20명에게 30만 원씩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1980년 출범한 동래구 불교연합회는 40개 회원 사찰들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무료 급식과 장학금 지급 등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제자로서의 신심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에서 제26차 성지순례와 제19차 합동수계법회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불자들은 수계법회에 이어 목탁 강습, 금강경 독송 등을 통해 불제자로서 신심을 가다듬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추스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희망 걷기 대회가 내일 동국대학교 만회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내일 낮 12시부터 동국대 만회광장과 남산공원 북측 순환로에서 제11회 희망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동국대학교 만회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북측 순환 코스를 걷는 4km 구간에서 진행되고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아트, 캘리그라피 등 체험 부스에다 다양한 먹을거리를 갖춘 푸드트럭도 운영돼 나눔과 휴식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독실한 불자인 윤희상 선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제가 불교계 주최로 열립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타계 23년 만에 고향 통영에 안장된 윤희상 선생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경남 통영 윤희상 선생의 묘역에서 추모제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은 또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해소되고 평화와 안정, 남북 화합의 토양이 제대로 연그러가길 바랍니다. 남북 불교 교류도 재개돼 서로 간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좁혀나가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시간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4월 27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